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취직 그까짓 건모님, 자소서가 나를 또 울린다님, 서류 전형 통과했네님, 이번에 나 면접이야님, 올해는 반드시 취직한다님,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법원, 행정처, 공무직, 시설관리원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계열을 살펴보면 채용 분야, 담당 직무 내용, 근무 예정 기간, 직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직군별 1명씩 총 5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지만 정규직과는 대우가 다르다는 뜻이네요.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 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고 뜸을 들여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어떤 것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한 역량, 필요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우대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자는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직무기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직무기술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주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네요. 앞서 채용 개요에 나와 있는 담당 직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네요. 그 다음에는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서 NCS 직업 기초 능력 10개 항목 안에 있는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량 중에 가장 자신 있는 2개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공직윤리, 공직의식, 친절의식, 상황의식, 판단력 이런 것들, 마지막에 업무 수직 능력 이런 것들 전부 다 크게 NCS 직업 기초 능력 항목 안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2개 정도는 미리 성공 사례까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면접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례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필요 지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용어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고 지원자는 이 용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무기술서 2번째 파트입니다. 응시자격 요건은 일반적인 것이고 여기 응시자격 요건 있죠. 일반적인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모집 공고에 본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대 요건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직무 상관없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우대 요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꼼꼼히 잘 챙겨서 우대 요건을 적용받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상관없는 것들은 절대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세부 내용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는 필수 조건. 자, 우선 자격증 관련 채용 기준이 나와 있고요. 자격증 세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였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근로계약기간 및 보수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 정함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이네요. 수습기간은 반드시 담겨 있죠. 여기 수습기간에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 수행 태도 불량 이런 것들이면 수습기간에서는 언제든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들도 있네요. 자, 근로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 노동법 여기에서 주 40시간이죠. 그런데 업무 특성상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52시간 내, 즉 52시간까지는 교대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서류 전형 기준은 자격, 경력 등이 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채용 직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 검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세부 자격 요건의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을 활용한 성공 사례를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에 적는 것이 관건입니다. 면접은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그 내용들을 미리 적어둔 지원자는 훨씬 준비하기가 편하고 합격률도 높아집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시 면접을 바라보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접수 마감일 및 접수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5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방문 혹은 등기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 경력 분석 기술서는 임시 원서에 가끔씩 나오는 경력 기술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심지어 이력서를 적기 전에 사전 분석 자료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노하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양식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으로 응시원서에다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입사 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업을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분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경험 사례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저희 니마마라 체험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공무직 근로자 시설관리원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